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 삼국지부터 만화 조선왕조실록까지 어린 시절 우리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많은 역사 만화들을 읽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역사와 만화의 결합은 꽤나 익숙한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역사와 시대를 주제로 한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금강산선 이야기라는 작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무슨 금강산의 신선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알고 보니까 경부선, 영동선과 같이 금강산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금강산선 이야기 김윤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만화가 김용길입니다. 네. 자, 금강산선 이야기. 말하자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한 가족이 이제 그 금강산선이라고 하는 금강산으로 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소재의 어떤 신선함, 또 이야기의 어떤 새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해하면서 이 작품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작품을 먼저 기획하시게 된 어떤 기획의 의도 궁금합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희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말씀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님들이 예,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아버지랑 대작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어느 날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간단하게 술 한잔 먹는데 옛날에 내가 금강산에 갔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작품으로 한번 그리면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만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금강산에 가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남아 계실까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어떤 이야기의 희소성도 이런 작품의 기획 의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작품에 보면 이제 그 두 가족이 나옵니다. 네. 이 두 가족이 그 즐겁게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금강산 여행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금강산이 누구나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그 명산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원하는 것으로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일단 그런 거는 약간 문헌적인 정보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강산이 옛날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여행이었는데 그때 완전 이제 약간 핫플레이스? 굉장한 여기 안 가면 안 돼. 그런 관광지 정도의 이미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네. 근데 거기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제 가난한데 가보고 싶은데 이 갈 기회는 없고 이제 되게 가난해가지고 이제 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금강산에 막 놀러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금강산을 보내준다? 이런 말이 혹할 수도 있고. 흥미로운 건 이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입니다. 수세식 변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화장실에도 우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어떤 그 유쾌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상상력입니다. 네. 왜냐면은 그 기차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제 경험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차에 처음 탔을 때 그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물이 나와서 물이 나오네? 그 신기한 경험을 좀 약간 사실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런 장면들을 이제 넣으시기 위해서는 고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금강산선에 정말로 그런 어떤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는지 네. 이런 그 정보라든지 자료는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우리나라 의왕시에 철도박물관이 있고요. 그 철도를 만든 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이트에 가서 그 모형 같은 게 있는 거를 좀 검색도 해보고 그 도면도 거기는 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기차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1944년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어떤 기차를 사용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사이트까지 가셔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런 하나하나 이제 고증에 이제 신경을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잤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뒤에 가려져 있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역사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해서 좀 그런
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고요. 이 만화 그리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뭐 드라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당시를 쳐다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철원역에서 그 전철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이제 어린아이 시점으로 놀라는 장면. 네. 연기가 없이 이 전기로 들어오는 걸 아마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했죠.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놀라는 장면을 좀 많이 부각을 시켰고요. 금강산 선을 타고 가는 이유가 금강산에 가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로봉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많이 올랐던 봉우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행의 목적까지 도착을 해서 그 일출을 보는 장면, 그 장면도 제가 많이 좀 보여주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산에서 일출을 본다라고 하는 어떤 당시로서는 굉장히 색다른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어떤 신기한 경험인데 이 어린아이의 눈에서는 바로 처음 보는 그 기차의 모습이 그만큼 신기한 풍경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즐겨 다루고자 하는 어떤 소재나 주제가 있습니까? 이제 가족 이야기를 주로 다루시는데 또 다른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라면 어떤 소재와 주제를 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건지. 저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마 역사 소재를 다루는 만화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 소재라고 한다라면 이미 문헌이 있기 때문에 뭐 줄거리를 찾기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상이라든지 또는 영감 혹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또 대하시는지 굉장히 또 궁금한데. 그 사극이 보통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들어가야지 물론 흥행이 되고 사람들이 보죠. 네. 근데 제가 저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일반 사람들의 약간 일상적인 이야기 그런 걸로 약간 제 작품에 녹여내고 싶고 약간 독자들도 빠져들게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뭐예요? 작가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화가가 되신 거예요? 좀 처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만화가를 꿈꾸긴 했는데 네. 저는 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그때 이제 사회에서 약간 만화가 과정을 가리키는 과정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 1년짜리 과정을 듣고 좀 만화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죠.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었죠.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만화가로서는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자기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재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재미가 있다라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다른데,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다. 그림을 라는 그리면서 살고 싶다. 목표를 둬가지고, 사실은 저는 아마 만화가가 꼭 아니어도 아마 그림을 그렸으면은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명예라든지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인정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화가를 선택한 것이 행복하시다. 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막연히 뭐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가 돼서 뭐가 될 거야 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요. 막상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힘들죠. 힘들고 좀 어느 정도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기간에는 진짜 배고프고요. 그 수련 기간을 뭘로 버텼냐면은 캐리커처라는 것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벌고 만화 작품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하셨고 이제 당선작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제 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시게 된 건지. 약간 그 다양성 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양성 지원이죠. 네. 만약에 제가 이 금강산에 가는 철도 이야기를 출판사에 두고 갔으면은 아마 출간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출판사에 있는 어떤 담당분들 입장이라면 소재가 조금 단순할 수 있으니까 여기 독립운동 하시는 분 이야기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좀 약간 이 다양성 지원이라는 게 그 다른 외적인 요인, 뭐 출판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보다는 그래도 작가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기획 의도. 기획 의도가 잘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단순하게 만들고자 하는 작가분들에게 뭐 금전적인 여유의 어떤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작가의 기획 의도를 온전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사업. 그것이 네. 또 이 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 사업의 하나의 또 그 의미다. 또 이렇게 작가님께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만화를 지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도저히 재미없어서 못하겠어. 내가 가장 재미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만화가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초등학교 수업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은 그 애들이 막 너무 잘 그려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림만 잘 그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림은 못 그려요. 근데 이 짜임새가 이야기가 돼요.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잘하고 네.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만화가는 그런 이야기를 잘 만드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재능은 아니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라. 자, 이제 금강산선 이야기를 이제 만나게 될 많은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책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끝인사로 조금 남겨주시죠. 네. 일단 금강강선 이야기는 한 가족이 여행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행을 가지만은 좀 그 안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 갈등이 해소하는 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여행을 가는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생을 이제 공유하는 가족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차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금강산선 이야기 김용길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화가가 아니었으면은 장사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요? 음식 장사.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